간단하게 지우는 거고요. 오늘 여기 테스트 처음 해보니까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채점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푸신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풀이 자체는 좀 잘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역시나 이제 좀 근거 과정 작성하는 것이 조금만 더 보강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쯤에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프린트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좀 제가 이제 12월 말쯤에 우리 거의 첫 수업할 때 그때 이제 고등 기출어법에서 쫙 이렇게 뭐 설명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제 까먹고 이런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 장짜리야, 한 장짜리.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숙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데일리 테스트를 볼 때 항상 그 프린트 보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따가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일반적인 그 앞 페이지 문제도 있고 뒷 페이지 문제도 그렇고 좀 공통적으로 많이 출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에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던 건데 잠깐 복습 좀 해보자. 오늘 제가 출제한 문제 대부분 핵심이 이거거든. 봐봐. 자, 제가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 찍히고 주어 동사 나온다. 이러면은 이거 어법상 틀린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한다. 주어 동사 어쩌고 나오고 여기에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요 놈 있죠. 요 놈을 어떻게? ing형으로 써야 된다. 주어가 만약에 다르다면은 요 주어는 냅둬야겠고 주어가 똑같다면은 이제 얘도 생략해도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이 안 되니까 한 놈은 ing, 그러니까 분사구문으로 써야 된다. 요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전에도 말했는데 고의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것 중 하나예요. 근데 어법책에는 안 나와 있어.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걸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단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 땀 표시 보이죠? 땀 표시,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접속사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얘는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또 뭐가 나왔어요? allow, 그 다음에 was past. 주어 동사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요 주어 동사와 요 주어 동사를 요 세미콜론이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 역할이 가능해요. 자, 어쨌든간 지금 봤을 때 after 전치사의 명사 나왔고 또 전치사의 명사 나왔고 또 전치사의 명사 나왔고 앞부분은 그냥 수식어니까 건너뛰고요. allow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 주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restricted로 나왔잖아. 그럼 이제 얘에 대한 지금 동사인지 아니면 PP형인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 ED형이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지만 PP형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일단 확실하게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뒤를 봤을 때 who serve라는 동사도 있고요, was past라는 동사도 있어요. 지금 동사가 지금 동사처럼 생긴 게 하나, 둘, 세 개나 나와 있거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경우에는 자 주어가 나왔는데 뭔가 동사같이 생긴 애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맨 뒤에 있는 놈이 얘랑 짝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맨 뒤에 나와 있는 was past가 allow에 대한 동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건 뭐라고요? 그냥 전부 다 수식어예요. 수식어.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사이에 있는 게 뭐다? 이 주어 꾸며주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 놈은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준동사를 써야겠죠. 자, 동사 자리가 아닌데 ED형으로 나왔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동사가 아니니까 과거 분사를 물어보는 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과거 분사 쓸래? 아니면 현재 분사 쓸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능동이냐 수동이냐 문제인데, 자, 우리가 능동의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의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죠. 일단 이걸로 먼저 풀어보자면 뒤를 봤을 때 또 number of terms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요 녀석에 대한 목적어죠. 따라서 능동형인 ing를 써야 된다. 이렇게 풀어놓고 그 다음에 해석으로서 확인해보는 겁니다. 자, 그 대통령이요 who serve, 여기서 serve라는 건요 임기를 보내다 할 때 그 보내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이 serve가 우리가 서빙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제공하다의 뜻도 있지만
어떤 일에 종사하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종사하다. 뭐 군복무하다 할 때 복무하다. 뭐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종사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임기를 보내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임기를 보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대통령이 보낼 수 있었던 임기의 숫자, 임기의 횟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뒤에 지금 이 임기의 횟수를 제한시키는 법이래요. 임기 횟수를 제한시키는 법. 그럼 제한시키는 게 문맥상 맞으니까 역시나 또 ing라는 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뭐 문제와는 좀 무관하지만 요 녀석을 좀 잠깐 보자면 여기에서는 지금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패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명사 나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다? 그 덩어리가 수식하는 거다. 명사가 나왔죠. The number of terms라는 명사가 나왔어. 근데 뒤에 a president, whose 주어 동사가 나왔어. 뭐라고요? 덩어리가 꾸며주는 거. 알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주어가 동사하다가 아니라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패턴 있죠? 이 패턴. 요거예요, 요거. 자, 볼까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 근데 여기 기부가 나왔어. 얘도 동사잖아. 그치? 그럼 이 두 동사를 연결하려면은 우리가 접속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중간 사이를 봐봐. A good way to manage your debt. 없잖아.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그럼 뭘 생각해라? 분사 생각해라 라고 한 거죠. 되니? 자, 그러면은 뒤에 일단 목적어가 있다면은 우리가 ing, 목적어가 없다면 pp형으로 써야겠죠. give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다라는 뜻이고 이 주다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사형식에서 많이 쓰이죠.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그래서 뒤에 you라는 간접 목적어랑 time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둘 다 나왔네요. 자, 목적어가 제대로 다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다? 능동형인 ing를 쓰면 되는 거예요. 되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능동 뒤엔 목적어 오지만 수동 뒤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이걸로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해석까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언제나 능수동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러면 이 크레딧 카드가 신용카드가 can be a good way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to manage your debt 너의 빚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너에게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서는요. 그럼 여기서는 뭐 때문에 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분사 부분이요. 자, 너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ing죠. giving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모의고사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답지에다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지금 1번 문제, 2번 문제, 6번 문제가 다 이거예요. 다 이거야. 알겠죠? 1번 문제도 보시면 여기 work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의 after는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and 같은 애가 있어야 돼.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 선생님이 좀 지문 변형시킨 건데요. 원래는 이게 and begin으로 나왔었어요. and begin. 근데 제가 and 날려버린 겁니다. 자, 따라서 원래는 and begin이라는 형태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날려버리면서 분사구문으로 써준 거예요. 알겠죠? 그럼 똑같아요. 푸는 방식은요.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접근하면 되겠고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죠. begin 같은 경우는 뒤에 to나 ing 둘 다 가능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to를 쓰든 ing를 쓰든 어쨌든 목적어로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ing형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차 해석해 보면 되는 거죠. 해석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에 dropped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 caused라는 동사가 맞으려면 또 뭐 있어야 돼? 접속사 있어야 된다고. 요 자리에다가. 그래서 있는지 한번 찾아봐. A layer of unusually wet and heavy ash on the surrounding area. 없어요. 없어.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기 뭐야? 동사 자리 아니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확인하라? 뒤에 목적어가 있나? 자, 뒤에 목적어 나와 있죠. Most of the vegetation.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 causing이 되는 거. 됐죠? 요 과정이야 항상. 자, 3번 같은 경우 똑같아요. 또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원래 정석은 뭐였습니까?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체크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앞부분을 봤을 때는 a lot of livestock and companion animals 주어 나왔고요.
얘가 아직 동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잠깐 건너뛰고 behind 그 다음에 왼절 나오네요. 그럼 왼절의 주어가 the local population 그 다음에 왼절의 동사 evacuat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왼절은 일단 제외하고 봐도 되니까 앞에 주어 나왔고 그럼 여기만 동사 자리니까 일단 동사 자리는 맞네. 그렇죠? 자 동사 자리가 맞으면은 내가 뭐 신경 쓰라 했죠? 수일치, 시제일치, 해 세 가지 신경 쓰라 했어요. 자 그럼 수일치가 맞는가? 주어 복수형이잖아요. A and B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복수형이고요. 그 다음에 시제. 자 시제는요. 지금 요 주어진 문장에서는 시제를 알아낼 만한 다양성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뒤 문장의 시제를 찾아보면 돼요. 앞뒤 문장. 앞 문장 같은 경우에는 rotted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died 과거형으로 나와 있죠. 뒷부분도 보면 affected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옛날 이야기잖아요. 여기 옛날 이야기 2020년 1월 12일이라고 옛날 이야기니까 계속 과거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제 과거형이고요. 복수형의 과거형. 자 그리고 역시나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그래서 were left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자 또 똑같은 문제야. 4번도. 앞에 affected 동사 있어. 접속사 없네. 그럼 뭐야? 동사 자리 아니야. 뒤에 목적어 없어. 그러니까 PP형으로 쓴다. 됐어? 그러니까 좀 간추려서 설명한 거예요 이제. 자 5번. 5번에 비동사 밑줄인데 자 이거 복습 좀 해보자. 복습. 한 번 더 써줄게요.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은 얘는 오히려 문제풀이 의도가 더 간단하다고 했어. 비동사 밑줄은 의도가 2개밖에 없어. 시험에서 낼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다고. 첫 번째가 뭐냐? 스위치. 두 번째가 뭐냐? 대동사 문제였어. 오케이? 비동사 밑줄은 낼 거 이거밖에 없어요. 고등부에서. 알겠지? 자 그런데 선생님 이 밑줄 쳐져 있는 비동사가 스위치 문제예요? 아니면 대동사 문제예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것도 쉬워요. 스위치 문제라면 뒤에 보어가 나옵니다. 근데 대동사 문제면 보어가 안 나와요. 보어가 안 나와. 이 보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용사와 명사를 기반으로 해서 ing나 pp나 이런 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들도 전부 다 우리가 보어로 취급하죠. 보어로. 자 그럼 뒤에 뭐가 나왔나 봤더니 destroyed 비동사에 pp 나왔네요. pp 나왔으니까 어떻다? 얘 자체가 보어예요. 이 pp 자체가. 그래서 뒤에 보어 있으니까 얘는 스위치 문제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스위치니까 주어를 잘 봐야 되는데 주어를 봤을 때 30%의 fish cages라고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 이거 부분 표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애야. 부분 표현. 일명 비율의 개념인 건데요. 자 몇 퍼센트 오브 명사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some이라든가 all이라든가 most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또 rest라든가 자 이런 어떤 비율이나 일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명사에 스위치하는 게 기본이야. 즉, 요 퍼센트에 스위치하는 게 아니라 요 녀석에 스위치를 한다는 거죠. 됐니? 그럼 여기에 cages라고 복수형으로 나왔으니까 복수에 맞게 써야겠죠. 그래서 was가 아니라 were 이렇게 써야 된다. 됐니?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6번 좀 은근히 틀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주어 나왔고요. was damaged 동사 나왔어요. 요 중간에 콤마만 있고 역시나 또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요? 동사 자리가 아니라고. 알겠지? 동사 자리 아닌데 ed형 나왔죠. 그럼 이거 뭐다? 또 똑같은 문제라고. ing 대 pp라고. 알겠어?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지겹도록 나옵니다. 학교에서.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또 똑같아.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고 수동이면 목적어 안 온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자동사죠. 자동사. 자동사 뭡니까? 1, 2형식 동사 아니야. 1, 2형식 동사. 그렇죠? 이 1, 2형식 동사인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좀 복습 좀 해볼까요? 왜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될까요?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목적어가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때는 언제나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주어로 만들었었죠. 기억나죠? 중딩 때 배울 때. 아니 근데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수동태를 쓰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한데요. 그 자동사의 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비동사라든가 become이라든가 또는 발생하다 시리즈 있죠. occur, happen, take place
뭐 또는 우리가 consist of 이런 표현들 이게 다 자동사야 자동사. 여기서 더불어서 우리가 사람의 오감을 나타내는 감각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죠. look, sound, taste, smell, feel 이런 표현들 얘네도 전부 다 이 형식에서 쓰이는 감각동사인데 look 나왔잖아 look. 그렇죠? look은 뭐라고요? 자동사. 자동사 뭐가 안 된다? PP 안 된다. 아니 우리 수동이 안 된다. 수동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looking ing 형태로 써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동사 관련된 어법으로 이제 제가 오늘 출제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쓰는 과정을 헷갈려하니까 과정을 저는 조금 길게 쓴 편이긴 해요. 제가 답지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쓴 거랑 완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써라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크게 보자면 두 가지 과정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두 가지 과정. 자, 첫 번째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일단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사 자리가 맞다면 왜 맞는지,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왜 아닌지에 대한 좀 간략한 근거를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2단계가 뭐예요? 동사 자리가 맞으니까 수, 시제, 태를 신경 쓴다.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어떤 준동사를 쓸지 또는 능동수동을 써야 될지 이거를 고민한다. 됐어요? 요 딱 크게 두 과정.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걸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한 게 있어요. 요거거든요. 여기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세요? 동사 관련 어법에서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거 과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절 관련 어법에서 우리 배운 핵심은 완수불명이었죠. 그래서 완수불명 간단하게 써놨고 그 다음에 기타 해갖고 이렇게 제가 좀 딱 한 페이지입니다. 요걸로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까 좀 출력한다는 걸 내가 깜빡해갖고 출력해서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이따가 저기 쉬는 시간 끝나고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우리 그 다음 진도를 먼저 좀 나가겠습니다. 어디가 처리지? 분사의 능동수동은 다 했던 것 같고 동사와 준동사 딱히 보면 되나? 98쪽에?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띄워놓고 그리고 좀 기본 개념을 좀 하나 잡고 갈게요. 자, 여러분은 교재 98쪽 보시면 됩니다. 98쪽. 자, 우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떤 어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법을 배울 때 좀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게 항상 세 가지라고 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배우는 어떤 어법의 품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래서 얘를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는가. 그래서 요놈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우리가 항상 어법 배울 때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언제나.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최소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어떤 어법을 배우더라도. 그러니까 품사가 뭐고 자리가 뭐고 해석이 뭔지 이거를 보면 되는데 지금 유닛 7을 보면은 제목 자체가 동사와 준동사로 돼 있잖아. 그럼 동사는 당연히 동사 자리에 쓰면 되겠고요. 준동사라는 녀석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준동사라는 개념이 좀 중요하니까 제가 좀 짧게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할게요. 자, 준동사라는 거 여기다 쓸게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영문법을 배우다 보면은 준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준 사역동사, 뭐 준부정, 이렇게 준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많이 봤을 거야. 이 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거의 그 정도라는 뜻이야. 이 준이란 말이 거의 그 정도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은이의 영어 실력이 거의 로이쌤에 준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거의 그 정도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 준동사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동사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비슷하냐면은 생김새가 비슷하고요,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분명 지금 뭐라고 했냐면 비슷하다고 했거든요. 비슷하다.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거는요.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말 그대로 비슷하다는 거죠. 즉 준동사는요. 결국에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동사와 비슷해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비슷하고. 하지만 동사는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멘트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준동사라는 개념을 배울 때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제가 지금 써놓은 이 별거 아니면 동사랑 비슷해요. 근데 동사는 아니라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용어나 이런 것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선생님 준동사가 동사랑 비슷하다면서요? 생긴 게 비슷한 거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특징이 비슷하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준동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 대표적인 네 가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 시제를 표현한다는 거죠. 두 번째, 역시나 해를 표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긍정과 부정을 표현한다는 거고요. 긍정, 부정 표현. 자,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기본값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입니다. 이거 사실 다 제대로 몰라도 되거든? 근데 얘는 알아야 돼. 네 번째 거. 네 번째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봐. 동사는 앞에 뭐가 오죠? 주어가 오죠. 그렇죠? 뒤에는 뭐가 옵니까? 뭐 형식에 따라서 뭐 보어나 뭐 목적어나 뭐 이런 애들이 오겠죠. 그렇죠?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준동사도요. 준동사도 앞에 주어가 와요. 준동사도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와요. 이게 똑같다고요. 동사랑 똑같이 간다고. 자, 이때 이 준동사 앞에 오는 주어를 혹시 뭐라는지 알아요? 명칭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이게 바로 뭐다? 의미상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 많이 들어봤죠? 의미상 주어라는 개념이 뭐예요? 준동사의 주어를 말하는 거예요. 준동사의 주어. 원래 정확한 명칭으로 가자면 준동사도 보어나 목적어를 갖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원래 얘네들의 명칭도 의미상 보어, 의미상 목적어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그 말을 그냥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동사의 주어가 의미상 주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준동사의 종류를 쓸 건데 걔네는 전부 다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다라고 해석이 안 되겠고요. 동사 자리에 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준동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녀석들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부정사. 두 번째가 동명사. 마지막 세 번째가 그렇죠. 분사예요. 됐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한 번 더 말합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랑 비슷해요. 하지만 동사가 아닙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셋 다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요. 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긍정, 부정도 표현할 수 있고요. 얘네 셋 다 의미상 주어가 있습니다.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지만 동사는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이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있죠.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한 줄 알아요? 자,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까 데일리 테스트 말할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 1단계가 뭐였죠?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였죠. 그쵸? 그게 엄청 많이 나와서 그래요. 지금 제목 자체가 동사와 준동사잖아. 그쵸? 왜 제목이 이건 줄 알아요? 여기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구분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단원에서는.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동사 관련 어법의 1단계 있죠. 1단계. 동사 자리 맞는지 확인해라.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준동사가 동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얘를 제가 지금 한 대여섯 번씩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만 볼게요. 일단은 품사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용어라며. 여러분이 이제 부정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려서부터 투부정사 뭐다 하면서 부정사는 잘 알다시피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투부정사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또 무슨 부정사 있잖아. 투부정사가 있고 땡땡 부정사. 여기서 막히는 건가? 힌트 줄게요. 사역동사. 무슨 부정사?
사역동사, 목적어 뒤에 뭐 나와요? 그렇지. 원형부터. 여러분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나 똑같아요. 다만 이제 to를 붙인 부정사냐 동사 원형으로 쓰는 부정사냐 그냥 이 차이일 뿐입니다. 부정사라는 말 뜻은 뭐냐면요. 이제 이게 한자로 뜻풀이라면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뭐가 안 정해져 있다는 건데 뭐가 안 정해져 있냐면요. 이 부정사는요. 해석이 하나로 안 정해져 있어요. 해석이 하나로 안 정해져 있고 얘도 되고 쟤도 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사라는 거는요. 해석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도 되고 쟤도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부정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to infinite라고 하거든요. to infinite. infinite가 뭐야? 무제한이잖아. 무제한. 무한대잖아. 왜 무한대야? 해석이 사실상 제한이 없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명사는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죠.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 말 그대로고요. 분사에서 요 분은 나눌 분자거든요. 우리 분수할 때 분, 미분할 때 분, 적분할 때 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분사라는 거는 말 뜻이 이제 나뉘어진 말이거든요. 한자 뜻풀이라면요. 나뉘어진 말. 그럼 나뉘어진 말이라는 게 뭐냐면 나뉘어졌다라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이게 파생됐다는 거예요. 파생됐다. 그러니까 원래 준동사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거야? 동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동사에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말이란 뜻이에요. 일단 이 한자 뜻풀이는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분사라는 녀석을 영어로 쓰면은 participle이라고 하거든요. participle. 여기에 part라는 단어 보이죠? 부분이란 뜻이에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 분사를 과거가 영어로 past니까 past participle 줄여서 pp라고 부르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분사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류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용어 설명은 다 했으니까 품사 얘기할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어법을 배울 때 뭐가 중요하다? 품사 자리 해석이 중요하다 했어요. 품사 자리 해석. 자, 근데 해석을 다 쓰기에는 부정사는 해석이 너무 많으니까 해석은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로만 하고요. 일단 품사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부정사는 해석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품사 역할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이 다 가능한 거죠. 동명사는 이름에 써있다시피 어떻게 명사 역할을 해야 되고요. 분사는 동사에서 파생돼서 나뉘어진 말이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의 역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 어디를 보더라도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니까요. 알겠죠?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제 이 개념이 바로 이제 준동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는 뭐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각각 나눠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동사에서 이 셋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뭘 것 같아요? 셋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분사? 네, 맞아요. 분사예요. 분사.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참고로 부정사는요. 이제는 어법에서 내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녀석은 아니에요. 어법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정사란 녀석은 사실은 해석이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왜냐면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니까 해석이 중요한 녀석이지. 이 부정사를 가지고 우리 왜 중딩 때 그런 문제 풀잖아. 뭐 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게 사실 고등부 시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부정사를 갖고 보통 시험은 뭘 잘 내냐면요. 여기다 동사 써야 돼, 부정사 써야 돼. 이런 문제로 잘 나와요. make 써야 돼, to make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결국 근데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1단계 문제예요. 1단계 문제. 뭐라고요? 동사 자리가 많이 안 나와요. 결국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동명사. 동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뭘로 나올까? 동명사는요.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자, 시험 포인트를 좀 여기다 따로 쓸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다가 시험 포인트라고 제가 써놓을게요. 제일 잘 나오는 것만 딱 하나씩 쓸게요. 제일 잘 나오는 것만. 부정사는 뭐라고요? 동사 쓸래 또는 수동사 원형 쓸래. 이게 1순위예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동명사는 제일 잘 나온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to 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 to ing 쓸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to 슬래 ing 슬래가 아니라 to 동사원형 슬래 to ing 슬래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be used to 동사원형, be used to ing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잘 나와요. 동명사 파트에서는. 자, 그 다음에 분사. 분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말할 게 있나요? 당연히 능동 수동이겠죠. 능동 수동. 그렇죠? ing네 pp. 그렇죠?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각 준동사별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애들만 썼습니다. 얘네가 시험 1순위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얘네가 1순위예요. 얘네가 1순위. 고등 영어에서.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곡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시험이 얘네만 나오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얘네가 가장 높은 확률로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보통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해요. 이쪽. 왜냐면은 얘랑 얘는요,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 있죠. 이제 동사 관련 어법을 어떻게 풀어라. 이 과정으로 풀리거든요. 얘네는요. 근데 얘는 그걸로 안 풀려요. 얘는 사실 대부분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암기로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수거 외울 때 이런 거 많이 보죠. 예를 들어 뭐 devote A to B 이런 거 나오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A를 B에 바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요 B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까 ing를 쓸까요? 여러분? 뭘 쓸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바로 안 나오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잖아, 투. 여러분, 투라는 녀석은 결국 둘 중 하나 아니야? 투 부정사거나 아니면 전치사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어쨌든간 투 부정사거나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그럼 이렇게 devote A to B가 나왔어. 근데 여기에 to B 자리에 밑줄 쳐져 있어. 예를 들어 투 동사원형 밑줄 쳐져 있어.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왔다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암기로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수거라고 외우는 애들 있죠. 여기서는 참고로 ing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 그럼 다 외워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약간의 좀 이제 도움을 드리자면 이 두 번째 걸 해결할 때 해석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해석으로서. 여기서 투부정사는요, 그러니까 항상 아닌데요, 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요. 보통.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보통 얘네 둘을 비교하는 문제에서는요, 하도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요. ing는요, 이 to ing는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ing는 하는 것이죠, 동명사니까. to는 뭐뭐에잖아요, 뭐뭐에. 그러니까 하는 것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투동사원형과 투ing를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이 해석으로 좀 커버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요. 사실 제일 빠른 방법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수거 표현 암기하는 거야. 수거 표현. 아까 말했던 뭐 devote A to B, 뭐 dedicate A to B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ook forward to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암기하는 건데, 어느 정도 여러분이 헷갈릴 때 해석으로서 이렇게 대입해봐도 된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제 책 내용을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준동사에 대한 뭐 전체적인 핵심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바로 넘겨볼까요? 100페이지입니다. 동사부터 찾아라라고 나왔어요. 이건 뭐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냥 사실상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 아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토익 시험 보고 뭐 어쨌든 영어 공부를 하는 한 무조건 1순위, 어법의 1순위는 동사입니다. 무조건요. 어떤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케이스 1에 뭐라 나왔습니까? 동사 대 준동사라고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요. 이게 뭡니까? 제가 항상 1단계에서 강조하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거예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면요, 여기서 covered가 나왔거든요. covered when not in use is recommended. 여기 확실한 동사가 나왔네요. is recommended. 그렇죠? 그러면은 요 녀석이 동사가니까 여기는 동사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캐핑이 되는 거죠. 됐니?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도 보자면요, 여기서의 baked는 동사가 아니죠. 당연히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baked는 potatos를 수식하는 거잖아. 요 놈이 주어고, 지금 요 자리를 제외하고 동사가 없으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맞죠. 그러니까 have가 정답이고. 너무 쉽죠. 그렇죠?
또 하나 볼까요? 2번에서 made냐 was made냐. 자, made를 쓴다면은 이런 문제가 조금 중요한데 봐봐. 여러분 was made는 누가 보더라도 동사, 수동태 동사죠. 그렇죠? 근데 made는요 여러분 능동형 동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pp일 수도 있고요. 다시 과거형 능동인 동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pp일 수도 있다고. 됐니? 그러니까 일단 동사 자리가 맞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보시면은 invented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확실하게. 그럼 일단은 얘는 무조건 동사니까 얘는 땡이죠. 그럼 남는 건 얘밖에 없죠. 됐어요? made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made는 자연스럽게 동사가 아니겠죠. pp죠, pp. 그래서 pp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뭡니까? made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니까. 됐죠? 자, 3번 같은 경우도 너무 쉽죠? 왜냐면 뒤에 is 나왔잖아. 동사니까 당연히 주어 자리겠죠. 오케이. 너무 쉽잖아. 그렇죠? 이런 간단한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케이스 2번 볼게요. 주와 비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제가 데일리 테스트 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비동사 밑줄은 뭐라고요? 스위치 아니면 대동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대동사 문제일 때는 뒤에 보어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어떠냐면은 여기 do냐 are냐라고 나왔는데 뒤에 보어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은 did와 was인데 보어가 없고 do, are not 뒤에 보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동사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스위치는 말씀드렸으니까 대동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간단합니다. 대동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하는 게 대동사잖아. 여러분 너네가 대동사를 맨 처음에 언제 배웠을까요? 초3 때 배워요. 초3 때 대동사를 배워. 초3 때. Are you a student? Yes, I am. 그럼 yes, I am 했잖아. Yes, I am. 이거 자체가 뭐예요? 앞에서 Are you a student? 했을 때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건 뭐예요? Am a student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비동사가 뭡니까? 얘를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 대동사가요. 여러분이 의외로 잘 모를 수 있는 게 대동사가 정확하게 하자면 동사만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서 동사만 대신하진 않았습니다. 뭘 함께 대신했어요? 보어를 세트로 대신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물어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do you like soccer? 이렇게 했어. 너 축구 좋아하냐? 그럼 우리가 yes, I do라고 대답하잖아. 그럼 이 do가 말하는 건 뭐야? like에다가 like라는 동사를 대신하면서 동시에 soccer 얘까지 대신하는 거잖아요. 목적어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동사라는 건요. 동사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동사와 함께 뒤에 나온 보어 또는 목적어를 함께 대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동사 문제에서는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안 나오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그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쉬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 아주 간단하게 앞에 일반 동사 나와 있으면 do 쓰면 되고요. 비동사 나와 있으면 be로 대신하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spend 일단 동사가 일반형이야. 그리고 다른 거 동사 없어요. 그럼 뭐야? 일반 동사 쓰면 된다고.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 1번 같은 거 보면요. 앞에 said도 일반 동사고요. for도 일반 동사예요. 앞에 일반 동사밖에 없잖아. 그럼 뭐 쓰면 돼요? did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나 쉬운 문제라는 거죠. 2번 보시면 자 2번에서 are 나와 있고요. 없어요. 다른 동사 없습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are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대동사는 완전 껌이네요.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면 당연히 껌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실제로 어법 문제가 좀 어려웠을 때가 2018년도 수능 때 어법 문제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그때 대동사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왔었어요. 대동사 관련된 거. 제가 이제 그 문장 자체는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나왔었냐면 did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